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열흘 남았나요? 열흘? 아닌가? 오늘 15일이니까 2주 남았네요. 2주.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겠죠. 자신감을 체면 거셔야 돼요. 옆에 분 보시면서 속으로 너는 떨어져도 나는 붙는다. 속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금년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모든 시험이 다 쉽게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쉽게, 주택관리사 시험도 쉽게, 심지어는 법무사 시험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시험장 가셔서 1차를 좀 못 보셨어도 2차를 쭉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요 문제 안에는 채권자 대위 신청이 없죠. 거기 여보겠다 쓰신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 관한 내용은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 그래서 다른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은 좀 교재 보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보실 건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등기필 정보는 예전에 등기필증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예요. 그 등기필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게 됩니다. 1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관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예요. 따라서 단독 신청의 경우 이때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죠.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가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두 가지 매번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왜? 단독 신청이니까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겠죠. 4번, 등기 관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단독 신청이죠. 그리고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 관리자가 단독 신청하고 있죠.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5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모든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특정 유증, 포괄 유증 묻지 않고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그리고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이니까 당연히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왜? 공동신청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 12번,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이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는 공동신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서에 도장을 찍죠. 그 도장이 등기의무자 자신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냐? 아니죠. 우리 부동산 등기규칙 60조에서는 8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8가지. 그 중에서 7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거 좀 얼핏 기억나시는지 볼까요?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하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하죠. 세 번째,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는 등기필 정보 대신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죠?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가 가능하죠. 이때 공유자의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셔요? 공간정보법상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가 된다면 이때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공유자의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소유자가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용익권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일곱 번째,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제3자의 도장이 찍혀있겠죠. 따라서 제3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겠죠. 60조 제1호가 될 겁니다. 2번,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이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그 사람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신청서에 찍혀있는 도장이. 그렇죠. 따라서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죠. 등기필 정보는 예외가 있지만 이 인감증명은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단독 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건물 멸실 등기는 표지부 등기죠. 표지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대신에 51조에는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이 등기필 정보를 대신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 협의소의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맞겠죠. 5번, 등기규칙 81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들의 인감증명. 공간정보법상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그 소유자들의 확인서가 첨부가 되면 합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때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2번. 그래서 이걸 다 7가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은 단독 신청의 경우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그걸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문 5개가 참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딱 보시면 한두 개는 내가 풀 수 있는 지문이 있어요. 거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지식 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생각보다 많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점짜리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중개사법보다는 공시법령이 만점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간 점수대가 없어요. 공시법령은 보통은 2개, 3개 등기법이. 그런데 또 잘하시는 분들은 만점. 이렇게 중간이 없고 이게 양극화되어 있죠. 13번,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은 소유권이 없다가 소유권이 생기죠. 따라서 이는 취득이 되는 것이지 처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각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 권리도 재산적 권리니까 다른 자에게 돈 받고 팔 수 있죠. 그럼 돈 받고 팔면 그건 처분이 되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까?
이는 가능해요.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합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맨날 떠든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등기는 물권을 취득하기 전에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맞아요. 그래서 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청구권이죠. 따라서 가등기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문제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원칙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지문은 올해 다 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최초의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자 전원이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분은 각하가 될 겁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확한 표현은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금지의 의미, 금지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한의 의미만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에게 각종 등기하는 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다만 승소 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때, 즉 강제 집행할 때 제3자는 자신의 권리 취득을 채권자에게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죠. 따라서 제3자 명의는 나중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후 소유권에 대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판결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독 신청.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요 5번 지문은, 5번이 아니라 미음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시험 문제점. 14번. 다음은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거래 신고 필증, 매매 목록, 거래 가액의 등기라고 하는 건데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갑별거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뭐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그러면 등기관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안에 기록된 거래 가액을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기록하게 됩니다. 기억나셔요? 다만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매매 목록도 첨부해야 되죠. 그러면 등기관은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거래 가액 등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매매 목록은 변조 위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경이나 경정은 허용되지 않죠. 기억나셔요? 다만 예외적으로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경우, 가오로 잘못 기록한 경우 그때 안에서 예외적으로 변경이나 경정이 허용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액 등기가 거래가액 등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두 개죠. 첫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이고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거래가액 등을 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여러 번 한 거죠. 1번.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등기한다. 맞겠죠? 2번. 매매 목록 번호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부여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번호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당연히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매매 목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매매 목록을 부여해야 되겠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간에 가오로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경우 외에는 변경이나 경쟁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번. 등기원인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거래가액을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렇죠. 5번. 다만 단순한 오타나 신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 증서상의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즉 단순한 오타임이 확인된다면 이거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각하한다가 틀렸습니다. 15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 대장소관청에 리을이 빠졌죠.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금년도 법무사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법무사 문제를 보면 보통 우리 중개사 수준에서 법무사 문제는 한 3문제, 4문제 정도밖에 못 풀었는데 예전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개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왔어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등기부와 대장을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 표시사항은 기준이 뭐죠? 대장이죠.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기준이 뭐죠? 등기부죠. 따라서 등기부의 소유자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장 소관청에게 이거 바꿀 때 참조하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완료 통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기준은 대장에는 소유권자만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때만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아직은 바뀐 게 아니죠. 맞아요.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통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대장에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권자를 기록하는 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권자를 기록하는 칸이 없습니다.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근데 가등기만 기억하지 마시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등기가 아니죠. 네, 그거 좀 유념하십니다. 굉장히 쉽게 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6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의 대표 주자죠. 엄청 강조했죠. 기억나셔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괄 신청한다고 했고요.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 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2번. 갑을 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리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문제집 풀 때 엄청 강조를 했던 건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권 행위가 있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매매 계약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자동적으로 실효되죠. 물권 행위의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소유권이 변동이 될 텐데 물권 행위가 실효가 되면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하겠죠.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물권 행위와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까?
없죠. 이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군가요? 네? 누구예요?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아직도 갑이라고 그러셔요. 병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 명의로 회복이 돼요. 등기부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제 을의 명의가 회복이 되죠. 을의 명의의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죠. 따라서 이 을 명의의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예요? 을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여튼 요게 말소된 다음에 요게 말소가 돼야 될 거예요. 순서는 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병이 말소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을도 갑 쪽으로 말소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러면 요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을은 말소 등기 신청권이 있죠. 그리고 요 말소 등기는 을에게 불리한 등기는 아니죠.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맞아요.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병이 안 해주니까 갑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까요?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판결서를 받으면 이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제 을 명의로 등기가 회복이 될 텐데, 문제는 을이 말소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갑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까?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판결서를 받으면 이제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도 말소가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때 을과 병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을을 대위해서 먼저 요거를 말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찬찬히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을과 병을 상대로 말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 맞아요. 틀렸죠? 네. 병이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을로부터. 그러면 담보를 요구하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이 담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병은 채무자에 불과하죠. 등기 신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상 보증인 아니에요. 갑이. 따라서 병은 채무자에 불과하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맞는 짐이 이따가 틀린 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집지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사람은 등기 신청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5번.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등기명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명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을 할 수 있다. 올해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하죠. 맞아요. 그런데 보존 등기명인이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럼 주소가 바뀌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후 등기명인이 이사를 갔을 때 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법원이 촉탁해야 되느냐, 아니면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법원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이건 등기명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올해 출제가 됐으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대직권 등기를 마쳤을 경우 대직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겠죠. 그래서 직권에 의한 등기가 될 테고 2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어떤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승낙서가 첨부됐으니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죠.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의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죠. 여러분 보신 거예요. 5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환매권자가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 환매특약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합니까? 직권 말소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테고 18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 한다. 아니죠.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죠.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을 테고 말소 등기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대신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겁니다. 3번.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장초 원인 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지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겠죠. 5번,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5번. 지상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맞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19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의 방법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죠. 근데 보통의 원칙은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되니까 말소도 공동신청, 말소 회복도 공동신청.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말소도 법원의 촉탁, 말소 회복도 법원의 촉탁. 이게 올해 법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에 채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증서,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죠. 다 이게 제도가 폐지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채권 판결과 공시채고를 법원에 신청해서 채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불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된 다음에 이 등기가 말소되죠.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될 때는 병은 등기부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등기 될 테고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인에게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죠. 직권 말소한 다음에 통지해 줍니다.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라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에 5번.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경우. 29조 제2호 위반입니다. 따라서 직권 말소가 되겠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5번. 20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갑소유 건물에 대한 의뢰 유치권 등기. 유치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29조 제2호죠. 직권 말소. 2번. 갑소유 농지에 대한 의뢰 전세권 설정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민법상 허용되지 않죠. 2호 위반. 직권 말소.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에 의한 갑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니죠. 29조 제2호 위반. 직권 말소. 공동 상속인 중 갑과 을 중 을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실행됐다면 29조 제2호 위반. 직권 말소. 5번. 위조된 갑의 인감 증명에 의한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할 위반 아니죠. 위조되지 않은 서류가 제출이 됐다면 등기가 실행되겠죠.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러면 3호부터 11호 위반 어딘가에 해당되니까 뭐 갖고 판단해야 돼요? 실제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실제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되겠죠. 정답은 5번.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